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이 흙바닥에서 잠을 자고 정의는 사치에 불과하며 자전거를 소유하는 것이 마치 벤츠를 모는 것만큼이나 명예로운 일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을까요? 놀라실 수도 있지만 이곳은 바로 부룬디입니다. 지난 6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히는 곳이죠. 이곳에서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쓰는 돈은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으며 일상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룬디에서는 괭이가 단순한 노동 도구가 아닙니다. 결혼 풍습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바나나는 그저 겸손한 과일이 아닌 지역 특산 맥주로 탈바꿈합니다. 세계가 기술 발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반면 부룬디 여성들은 여전히 상상하기 힘든 무게의 짐을 머리에 이고 나릅니다. 그 짐에는 생필품부터 물까지 때로는 자신의 체중보다 더 무거운 것들이 포함되기도 하죠. 인터넷 접근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암울한 상황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아프리카 중심부에 위치한 작고 바다와 맞닿아 있지도 않은 이 나라는 어떻게 극심한 빈곤과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부룬디의 삶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16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 바나나 맥주. 맥주라고 하면 보통 보리와 홉을 떠올리겠지만 부룬디에서는 주요 재료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바나나 현지어로 우루아우루아입니다. 바나나 맥주는 부룬디 사람들의 놀라운 창의성을 보여주는 예로 그들은 가장 풍부한 농작물 중 하나인 바나나를 독특한 전통 음료로 탈바꿈시켜 왔습니다. 바나나는 부룬디 전역에 걸쳐 흔히 볼 수 있으며 일상과 경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나나 맥주는 잘 익은 바나나의 껍질을 벗긴 후 으깨고 물과 섞어 발효시켜 만듭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발효를 가속화하기 위해 풀잎을 넣기도 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이 혼합물은 달콤하고 약한 도수의 술로 변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아는 맥주와는 매우 다르지만 바나나 맥주는 독특한 맛과 매력으로 인해 부룬디 전역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바나나 맥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부룬디 문화의 핵심입니다. 축제, 결혼식, 모임 등에서 사람들은 이 술을 나누며 함께 웃고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이 음료는 공동체의 유대감을 높이며 기쁨과 단결을 상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룬디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꼭 바나나 맥주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독특한 음료를 한 모금 마시면 그 맛뿐만 아니라 부룬디 문화의 본질, 전통, 창의성, 그리고 대지와의 깊은 연결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룬디에서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가장 널리 재배되는 농작물 중 하나로서 바나나는 경제와 일상생활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준부라의 번화한 시장부터 외딴 농촌 지역에 이르기까지 바나나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며 사람들의 끊임없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신선한 상태로 전통 식사의 주요 식재료로 섭취되거나 발효시켜 바나나 맥주로도 즐겨 마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바나나는 부룬디인의 식생활과 문화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바나나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회복력과 창의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많은 가정에게 바나나 판매는 주요 수입원이 되어주며 농부들은 수확한 바나나를 시장에 팔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시장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부룬디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도로가 포장되지 않았고 우기에는 거의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농부들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바나나를 자전거에 싣고 가파른 언덕을 넘으며 이동합니다. 이 바나나로 가득 찬 자전거들은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 부룬디 사람들의 노력과 인내심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14. 침대도 전기도 없는 삶.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게 될 사실은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세계로 밀집과 자연 재료로 지어진 벽만이 외부로부터의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룬디 대부분의 가정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현대적인 편의시설은 찾아보기 힘들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곳의 집은 단순한 피난처와 생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소박한 오두막일 뿐입니다. 침대라는 개념은 이곳에서는 사치입니다. 어떤 가족은 10명까지도 함께 차가운 흙바닥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긴 하루 농장에서 일한 뒤 그들이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바로 바닥뿐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어둠이 세상을 뒤덮습니다. 부룬디 가정 중 전이에 접근할 수 있는 비율은 8%도 되지 않으며 해가 지면 삶은 사실상 멈춰버립니다. 상점과 시장은 일찍 문을 닫고
거리에는 정적만이 감돕니다. 별빛만이 길을 밝혀주는 밤하늘 아래를 걷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룬디의 열악한 생활 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13. 자전거는 부의 상징.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부룬디에서는 자전거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부와 사회적 지위의 상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자동차, 버스, 기차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룬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두 발에 의존해 생활합니다. 이 나라에서 자전거를 소유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벤츠 같은 고급차를 갖는 것과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자전거는 실용적인 필요일 뿐만 아니라 번영의 상징으로 결혼에서도 자신감을 주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여전히 부룬디 대부분의 가정에게는 사치품이며 사람들은 매일 10km가 넘는 거리를 시장, 학교, 직장까지 걸어 다닙니다. 부룬디의 대중교통은 제한적이고 열악합니다. 가장 흔한 이동수단은 돼지우리라는 이름의 좌석 없는 간이 차량이며 요금은 약 10센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교통수단보다 걷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게다가 부룬디의 도로 사정은 매우 좋지 않아 포장도로는 드물고 흙길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우기에는 도로가 진흙투성이가 되어 거의 지나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출근이나 등교를 위해 10km를 걸어야 한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만약 자전거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11.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내륙국인 부룬디는 수출입에 있어 이웃 국가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용은 상승하고 세계 무역에서의 경쟁력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이미 취약한 부룬디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낙후된 인프라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괭이는 부룬디인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며 이 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은 고작 50세에 불과합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 등 국제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부룬디는 지난 6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한계는 개발에 큰 장벽이 되지만 동시에 부룬디 국민들에게 창의성과 생존력을 길러주기도 했습니다. 인구의 약 90%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 분야 역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현대 농기계나 기술에 대한 접근이 부족해 생산성은 낮고 자급자족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뭄이 길어지고 홍수가 잦아지면서 농작물은 큰 피해를 입고 이미 취약한 인프라에 추가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 조건은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되며 경제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해상 무역 경로에 접근할 수 없는 점 역시 물류 비용 상승과 경제의 효율성 저하의 원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룬디는 커피와 차 같은 주요 수출품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산업들만으로는 국가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에 역부족입니다. 머리에 짐을 이고 다니는 여성들. 부룬디를 방문한 이들은 종종 여성들이 머리에 30리터짜리 물통을 이고 언덕을 오르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심지어 춤을 추면서도 무거운 짐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은 가볍고 우아합니다. 부룬디 여성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도 뛰어난 균형감과 우아함을 유지합니다. 물통부터 건설 현장에 콘크리트 양동이까지 다양한 짐들을 머리에 이고 다니죠. 산악지대가 많은 부룬디에서는 체중의 70%에 달하는 짐을 머리에 지고 나르는 일이 흔합니다. 짐과 머리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부룬디 사람들은 작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천조각을 공 모양 또는 링 모양으로 만들어 머리에 얹은 뒤 그 위에 짐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 여성들을 보며 자연적으로 짧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길고 아름다운 따은 머리를 뽐낼 수 있을까 궁금해한 적이 있으신가요? 부룬디 여성들에게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 자아와 희망의 표현입니다. 혼혈이 아닌 아프리카계 여성들은 100% 두피에 가까운 곱슬머리를 가지지만 부룬디 여성들 중 많은 이들이 길고 부드러운 머리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종종 합리적인 가격의 나일론 소재 가발이나 따은 머리 연장 제품을 사용합니다. 특히 사무직에 종사하거나 도시에서 미용 일을 하는 여성들이 그러한 스타일을 선호하죠. 가발 가격은 월급의 4분의 1에 이를 정도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많은 여성들은 그만한 가치를 느낍니다. 머리에 모든 것을 이고 다니는 부룬디 여성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인구의 7%는
영양 실조에 시달림. 부룬디의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수준에 속하며 1인당 GDP는 연간 약 500달러, 즉 하루 약 1.36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는 많은 가정이 최소한의 기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룬디에서 생존은 그 자체가 매일의 도전입니다. 이로 인해 전체 인구의 70%가 영양 실조를 겪고 있으며 수많은 가정이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룬디 사람들의 식단은 주로 식물성 식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옥수수가 주식으로 널리 소비됩니다. 옥수수, 감자, 고구마, 기타 뿌리 채소들은 부룬디 일상 식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이러한 음식들은 에너지원은 제공하더라도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영양 결핍은 건강한 신체 유지에 큰 장애가 됩니다. 단백질 부족은 콰시오코르라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단백질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며 증상으로는 부종 피부, 창백, 면역력 약화, 감염에 대한 민감성 증가 등이 나타납니다. 콰시오코르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지역의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흔히 발생하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기 쉽게 만듭니다. 8. 조깅 금지령. 2004년 피에르 엔쿠룬지자 대통령 시절 부룬디 정부는 조깅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했으며 이 결정은 국내외에서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부룬디는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2000년대 초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독특한 전통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특히 수도였던 부줌부라 현 정치 수도는 기테가를 중심으로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모여 단체 달리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런 조깅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의 단체 달리기는 은쿠룬지자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정책과 시민 자유에 대한 통제를 비판하는 일종의 저항이 되었으며 점차 침묵 시위의 형식을 띠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리로 나와 조용히 달리는 모습은 겉보기에는 운동이지만 내면에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정치적 잠재력을 인식한 은쿠룬지자 대통령은 이를 위험 요소로 간주하고 2004년 조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러한 단체 달리기가 반정부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이자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공공장소에서의 조깅은 정치적 선동으로 간주되어 금지되었으며 이는 부룬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권 제한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7. 신부지참금은 괭이. 부룬디에서는 결혼 비용이 호화로운 선물이나 고급 자동차 대저택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단 하나의 아주 단순한 물건, 괭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전통적인 결혼 방식은 다른 나라의 관습과는 현저히 다릅니다. 남성이 여성과 결혼할 때 유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괭이를 그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괭이는 단순한 노동도구가 아니라 부지런함과 부부가 함께 가족을 위해 땅을 일구며 살아갈 희망을 상징하는 문화적 상징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의 경우 괭이 대신 소를 지참금으로 주기도 합니다. 부룬디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을 넘어 가장 귀중한 자산으로 여겨지며 어떤 물질적인 재화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에게는 여전히 소박한 괭이가 가장 일반적인 결혼 지참금입니다. 또한 부룬디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는 여성들이 물건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용을 넘어서 척박한 길을 걸으며 보여주는 우아함과 균형 감각의 상징입니다. 이들이 머리에 지는 짐은 몸무게의 70%에 달할 수 있으며 물통부터 콘크리트 양동이까지 다양합니다. 이를 덜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 부룬디 여성들은 천을 링 또는 그릇 형태로 만들어 머리 위에 얹은 뒤 그 위에 짐을 올리는 방법을 씁니다. 이 간단한 방식은 마찰을 줄이고 험한 지형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6. 야생 소고기 섭취 의식. 부룬디 문화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번영과 행운 조상에 대한 존경을 상징합니다. 야생 소고기 섭취 의식은 부룬디 사람들의 정신적 삶에서 중요한 의식을 구성하며 죽은 소를 먹고 나서 뿔을 묻는 행위는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소는 식량의 원천일 뿐 아니라 농업 중심 사회인 부룬디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자산입니다. 많은 부룬디 가정에게 소를 소유하는 것은 단순히 부의 표시를 넘어 가족의 사회적 지위와 안녕을 의미합니다. 소가 죽으면 야생 소고기 먹기라는 전통 의식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이때 맛있는 고기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위해 희생한 동물에게 감사를 전하는 기회로 여깁니다. 소가 죽고 고기를 먹은 후 부룬디 사람들은 특별한 의식을 통해 그 소의 뿔을 집 근처 땅에 묻습니다. 이 행위는 조상으로부터 현재로 전해지는 축복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뿔은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라 신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간주됩니다. 소의 뿔을 땅에 묻는 것은 땅속에서 축복과 행운이 싹튼다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더 많은 소가 가족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 국가의 상징 북드럼. 부룬디에서 북은 단순한 악기를 넘어 민족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수세기를 이어온 이 전통 악기는 권력과 국가 정체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왕실 의식이나 수학 축제 등 중요한 행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에 깊고 울리는 소리는 힘과 단결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며 부룬디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북은 특정 가문 출신의 남성들만이 연주할 수 있었으며 이는 북이 부룬디 사회에서 얼마나 큰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북은 단순한 연주를 넘어 권위와 전통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는 2014년 부룬디 북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고 이 전통이 앞으로도 보존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북은 문화 행사나 국제대회에서 중심적으로 연주되며 전통 북춤과 함께 공연될 때는 놀라운 에너지와 리듬, 정밀함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거대한 나무 북을 여러 명이 동시에 타악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퍼포먼스는 공동체 정신과 문화적 자긍심을 담은 축제와도 같습니다. 그 웅장한 울림은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부룬디 전통 문화의 위대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3. 열악한 인프라. 부룬디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열악한 인프라입니다. 부룬디는 세계에서 철도망이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물류 운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용은 증가하고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철도가 없는 부룬디는 도로 교통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이 도로들 역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는 포장도로가 거의 없고 대부분은 비포장 흙길로 우기가 되면 진흙탕으로 변해 이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물류 이동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시장 접근성과 필수 서비스 제공을 방해합니다. 전기와 깨끗한 물 같은 기본 서비스조차 매우 제한된 사람들만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가정은 값비싸고 불안정한 대체 수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본 인프라는 여전히 멀고도 요원한 꿈입니다. 부룬디의 인프라 개선은 매우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경제적 불안정성과 정치적 혼란에 있습니다. 부룬디는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외국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자원 부족과 지연으로 인해 개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룬디를 탄자니아와 루안다와 연결하는 철도 건설 계획은 지역 무역과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철도망이 없어 인접 국가들과의 교역은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며 이는 생활 필수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룬디 사람들의 끈기와 적응력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버스, 오토바이,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며 자전거는 언덕 많은 농촌 지역에서 물품 운반용으로도 널리 쓰입니다. 이는 부룬디 국민들의 창의성과 인내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부룬디의 열악한 인프라는 오히려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외딴 마을과 숨막히는 경관을 여행하는 동안 현지인들과 함께 붐비는 버스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2. 탕가니카 호수. 유명한 자연의 경이로움. 비록 선진국처럼 편안한 인프라는 제공되지 않지만 이 여정은 부룬디 국민들의 끈기와 정신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부룬디의 자연 경이로움 중 하나인 탕가니카 호수는 아름다움과 문화적 자긍심을 모두 담고 있으며 부룬디, 탄자니아, 잠비아, 콩고 민주공화국 네 나라에 걸쳐 있는 호수입니다. 탕가니카 호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깊고 담수량 기준으로도 두 번째로 큰 담수호로 러시아의 바이카로 다음으로 꼽힙니다. 200호선 제곱마일 이상을 차지하는 이 호수는 경이로운 풍경일 뿐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호수에는 250종이 넘는 고유 어종들이 서식하며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역 어민들에게는 중요한 식량 자원이며
생계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매일 작은 배들이 호수 위로 나가 그물질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시장에 생선을 제공합니다. 연구자들과 환경보호가들에게도 탕가니카 호수는 고유 생태계와 담수 생물 다양성 환경 문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생태 보호와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보존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탕가니카 호수는 관광객들에게도 큰 매력을 지닙니다. 평화로운 자연미와 호숫가, 마을의 활기찬 문화는 여행객들을 끌어당깁니다. 호숫가 마을에서 여성들이 빨래를 하고 아이들이 얕은 물에서 뛰노는 모습은 부룬디 사람들의 삶, 노동 공동체 정신을 반영하며 이 나라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1. 생물 다양성. 아프리카 중심에 위치한 부룬디는 탄자니아, 르완다, 콩고 민주공화국에 둘러싸인 내륙국으로 면적은 10.1 제곱마일이 조금 넘지만 인구는 300만 명 이상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서쪽은 거대한 산악지대, 안쪽은 울창한 언덕과 깊은 계곡이 이어지는 다채로운 지형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농업과 인프라 개발에 어려움을 줍니다. 부룬디는 희귀종과 고유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 동물의 서식지입니다. 국가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은 아프리카의 상징적인 대형 동물들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동물로는 하마가 있으며 루부부 국립공원, 아루부부 과와 탕가니카 호수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악어도 부룬디의 강과 호수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류학자들과 자연 애호가들에게도 부룬디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숲에 사는 새들, 물가새들, 철새 등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은 부룬디의 생물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열대우림부터 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식지가 존재하며 이는 새들이 번식하고 살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동물뿐 아니라 식물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울창한 열대우림부터 드넓은 초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물 군락이 존재하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부룬디의 대표 수출 품목인 커피도 이 비옥한 농업 생태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키비라 국립공원, 키비라 같은 열대우림 지역은 희귀 식물종의 보고이며 지역 생태 균형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숲들은 지역 경제에도 중요한 자원이 되며 보존이 절실한 자연 공간입니다. 키비라 국립공원과 루부부 국립공원은 부룬디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핵심 보존구역으로 그 면적과 생태적 중요성에서 중앙아프리카 최대 수준을 자랑합니다. 키비라는 약 400제곱킬로미터에 걸친 열대우림으로 폴로부스 원숭이 등 영장류와 희귀조류의 주요 서식지입니다. 여러분은 부룬디의 생물 다양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부룬디의 흥미로운 면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번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더 흥미로운 영상들을 위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나라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